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나 정말 한 번은 인생의 역전을 꿈꾸지 않을까요? 저도 그러한 인생 역전을 꿈꿔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이 너무나도 남들이 보기엔 말도 안 되는 꿈이다 보니 비웃음을 사기 일쑤였지만요. 전 어릴 적부터 연예인을 동경해오며 살았습니다. 정말 연예인이 되고 싶었고 그들의 삶이 부러웠었죠. 그러나 현실은 저는 뚱뚱하고 못생긴 외모, 저는 뚱뚱하고 못생겼다는 이유로 존재감 없고 놀림받은 아이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빵 셔틀에 숙제도 대신 해줘야 했어요. 정말 학교 생활은 하나도 재미가 없고 내가 왜 빵도 대신 사주고 숙제도 대신 해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삶이었습니다. 못생겼다면서 좀 어떻게 새로 태어나라면서 저에게 오래된 화장품을 긁어서 뿌리는 아이들. 이 우유 맛없는데 왜 사왔냐면서 저한테 우유를 던져서 터지게 만드는 아이들.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지치고 더 이상 당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예쁘게 잘 태어났는데 난 왜 이렇게 여드름 범벅에 못생긴 걸까 하고 부모님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애들은 예뻐서 우유도 안 맞고 화장품도 안 맞는데 난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저에겐 너무 힘든 삶이었어요. 걸핏하면 학교 뒤에로 불러서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때리고, 밤에는 본인들 술 마신다면서 술 마시는 데에도 불러서 억지로 계속 술을 먹게 하고, 재롱 한번 피워보라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웃고 즐기는 아이들. 나만 없어지면 모든 게 끝나겠지 하는 생각에 안 좋은 시도도 많이 했습니다. 약을 많이 먹고 삼켜보기도 하고 무섭지만 몸에 흉기를 대보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까지더라고요. 자꾸 몸에 상처가 생겨서 싫고 약도 많이 먹고 삼켜도 속이 너무 답답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멀쩡해서 난 정말 힘든데 왜 끝나지 않는 걸까 하고 오늘도 실패했음에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쁘지 않은 외모, 뚱뚱한 몸매, 어떻게 하면 예뻐지고 날씬해질 수 있을지를 고민해봤지만 뾰족한 수도 없었고, 밖에 나가면 저에게 뭐라 하는 사람들, 학교에 가면 저를 왕따시키는 아이들. 저는 어느 순간부터 밖에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밖에 나가면 들려오는 무성한 욕에 저를 욕하지 않는 환경에 가도 모두가 저를 욕하는 것처럼 무서워지기 시작했죠. 밖에 나가는 게 너무 무서우니 집에만 있게 된 저. 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하거나 매일 잠만 자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쪄만 가는 살. 이때 정말 몸무게가 최고점을 찍었던 것 같아요. 점점 더 불어나는 살, 그리고 부어서 더 못생겨져 가는 얼굴.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돼지같이 변해버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를 바꿔 나가야 하는데 나는 원래 이런 애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꿔 나가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점점 더 뚱뚱해지고 못생겨져만 가는 제 삶을 그저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동영상 사이트에서 한 동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동영상의 내용은 저처럼 헤비급으로 뚱뚱하고 못생겼던 사람이 정말 굳은 의지로 죽어라 살을 빼고 피부 치료도 받고 해서 예뻐져서 주위의 관심도 많이 받게 되는 얘기였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한 채 주위 사람들의 인식과 싸워보려 하지 않은 채 그저 저를 포기하고만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집에서 개인적인 다이어트 계획들과 피부 관리 계획을 짰습니다. 계속해서 집에만 있으면 좋지도 않고 해서 저는 출석 때문에 매일 아침에 몰래 왔다가 조퇴 처리를 하고 집에 가게 된 학교도 당당하게 나갔어요. 더 뚱뚱하고 못생겨졌으니까 뚱뚱한 돼지 같은 게 학교는 왜 나오냐고 발길질하고 욕하고 침을 뱉는 아이들. 하지만 다 무시했습니다. 제가 노력해서 쟤네들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니까 저런 놀림도 우습더라고요. 저는 네가 뭐가 뚱뚱하냐고 나중 되면 다 빠지다는 엄마를 졸라서 운동을 등록했습니다. 운동하러 가보니 날씬한데 운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통통하거나 한데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날씬한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 거야 하는 생각에 학교 끝나고 운동학원, 끝나고 또 운동. 주말에도 제 시간을 쪼개가면서 정말 힘들게 운동했습니다. 본디 먹는 것을 좋아해서 자꾸 먹을 게 생각나고 너무 배고팠지만 마르고 예뻐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먹을 거와 싸우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저를 놀리는 걔네들에게 한 방 크게 먹이고 싶다는 생각에 더 이 악물고 노력했습니다. 정말 안 빠질 것 같은 살이 점점 빠지고 어깨나 허리 쪽에 제일 먼저 변화가 오더라고요. 뚱뚱하던 내 뱃살도 들어가고 정말 답 없던 제 팔뚝살도 점점 해결되고 점점 일반 체형으로 돌아오는 제 몸을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점점 날씬해지니까 저를 괴롭히던 애들의 반응은 더욱 격하게 변해만 갔습니다. 돼지가 갑자기 왜 살을 빼냐는 등 살을 빼면 괴롭힘도 덜해질 것 같았는데 너 같은 돼지가 살을 빼서 뭐하냐, 호박에 줄 그어봤자 호박이다 하는 등등 괴롭힘은 더 심해져만 갈 뿐이었죠. 너 같은 돼지는 영원히 돼지여야 한다면서 먹을 것을 억지로 먹이는 아이들, 화장실에 가서 다 토하고 오니까 왜 맘대로 토하냐면서 제 머리 위에 우유를 붓고 온몸으로 먹으니까 맛있냐는 아이들, 왜 내가 바뀌려고 노력해도 아이들은 저를 괴롭히는 건지 더 참을 수가 없고 너무 힘이 들었어요. 정말 바뀌려고 하는데 다들 너무 저를 괴롭히니까 더는 견딜 수 없는 삶.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보자 하고 많은 땡들을 술과 함께 삼켰어요. 뭔가 어지러우면서 숨이 턱 막히면서 잠이 들더라고요. 이제 힘든 것도 다 끝나는 건가 하는 찰나에 시끄러운 기계음들, 내 이름을 부르면서 우는 사람들, 꿈인 건가? 아니면 여긴 어디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무거워진 눈꺼풀이 떠졌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 우는 부모님, 그리고 정말 초조한 표정으로 서 계시는 담임선생님. 제가 깨어나자 대체 무슨 일이냐면서 저에게 묻는 부모님, 그리고 힘든 일이 있으면 말했어야지 하시는 선생님까지. 뭔가 어이가 없기도 하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반 애들이 계속해서 괴롭히니까 쉬는 시간에 교실에 좀 와주시면 안 되냐는 부탁에 반 애들이 괴롭히는 거 하나 너 스스로 해결 못하냐면서 네가 애기냐고 했던 선생님. 애들이 하는 말을 몰래 녹음해서 선생님께 들려드려도 왜 학교에 핸드폰을 갖고 왔냐면서 들어보시다가 제 핸드폰을 압수해갔던 선생님. 그리고 학교에서 애들이 괴롭힌다고 하자 원래 성장기 때 애들이 다 짓궂어서 그렇다면서 며칠 무시하면 안 그럴 거라고 하셨던 부모님까지. 제가 죽기까지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제가 죽으려 하다 실패하니까 왜 이렇게 관심을 주는 건지 정말 의아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피식 웃으니까 선생님과 부모님의 표정이 바뀌었고 저는 그들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어할 때 제대로 공감하고 도와주려고는 한 적 있어요? 굳어지는 선생님과 부모님의 표정, 그들을 보면서 더 똑똑히 말했어요. 내가 이 현실 꼬라지가 싫어서 나아지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애들은 날 더 괴롭히더라고요. 근데 선생이라는 작자는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부모라는 사람들도 성장기라서 그러는 거다 하면서 내가 괴롭힘 받을 수 있는 것을 당연시하고 걔 되지만도 못한 인간들. 그렇게 병원에서는 잘 치료받고 며칠 후에 퇴원했습니다. 떠나려던 제 시도가 실패하고 제가 죽으려고 할 때 관심 가져주는 사악하고도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제가 바뀌고 성공해서 저런 인간들을 짓밟아줘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 더 열심히 운동하고 피부에 좋다는 것도 사서 피부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있느라 헬쓱해졌던 저는 다시 얼굴에 생기도 돌고 체중도 다시 괜찮은 체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정말 죽어라 미용 체중까지 뺐고 울긋불긋하니 좋지 않았던 피부는 세안 등등으로 해서 계속해서 관리해주니 붉은기도 많이 사라지고 점점 괜찮은 피부가 되어가더라고요. 피부가 점점 괜찮아지자 저는 동영상 사이트 등등으로 화장법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정말 이른 나이에 시작하는 화장이지만 저는 좀 늦게 시작해서 그런가? 뭔가 많이 어려우면서도
얼굴에 이것저것 바를수록 조금씩 예뻐지고 화사해지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블러셔, 컨실러 등등 화장품 이름도 뭔가 어렵고 생소했지만 더 마르고 예뻐져야 한다는 생각에 동영상들을 보면서 열심히 화장품 이름도 외우고 화장법도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뷰러도 잘못 집어서 살도 찝고 마스카라도 잘못해서 눈 전체에 묻어서 계속 닦아내느라 눈이 아팠지만 나중에는 마스카라도 잘 그리고 아이라인도 점차 잘 그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정말 소위 말하는 여신 화장을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에서 더 쉬고 학교에 가보니 저도 잘 모르는 사이에 제가 죽으려 한 것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졌고 제 말과 제가 담임과 엄마에게 줬던 녹음 파일들을 통해서 학폭위가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아이들은 강제 전학을 가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속이 고소하면서도 걔네 앞에서 걔네보다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줘서 꼴 좋게 밟아주고 싶었는데 뭔가 아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예쁘고 날씬해지는 것만으로는 그저 걔네한테 계속 눈에 까실 뿐이고 정말 걔네와는 다른 뭔가로 걔네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줘야겠다는 생각에 정말 날씬한 몸매와 체중에 예쁘장한 얼굴로 저를 바꿨지만 마지막으로 걔네보다는 나아져야겠다는 생각에 하지 않던 SNS도 시작하고 정말 바닥이던 공부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왕따와 등등으로 정말 학교 관련된 것들은 꼴도 보기 싫어서 포기했던 공부여서 그런지 많이 아는 것도 없고 어렵더라고요. 수학도 정말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하지만 어떻게든 노력하면 된다는 것을 제가 날씬해지고 예뻐지는 과정에서 얻어서 그런지 정말 힘들고 뭔지 잘 모르겠는데도 알 수 없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점점 오르는 성적, 그렇게 성적이 점점 오르고 2학년, 3학년 때는 전교권에도 들게 되었고요. 1학년 때는 성적이 중하위권이던 제가 전교권이라니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당찬 느낌이 들었습니다. 좋은 대학에도 써낸 추천서 그리고 그의 수능도 잘 봐서 정말 뿌듯하고 제가 봐도 저에게 자랑스럽게 잘 나온 성적서. 이쯤 하면 됐다. 정말 열심히 잘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적이 높아졌으니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죠. 저는 메이저인 서울권에 붙지는 못했지만 중상위권 정도의 서울권 대학에 붙었습니다. 대학 합격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뚱뚱하고 못생겼다는 이유로 놀림받고 차별받고 했던 지난 시절이 스쳐가듯이 생각나고 그걸 고치려고 정말 피나게 노력해왔던 순간들이 생각남과 동시에 이제 저를 괴롭혔던 걔네들을 이제는 제가 시원하게 밟아줄 수 있는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교 발표가 나고 저는 걔네가 전학 간 고등학교를 알아내 제 성적표와 합격 발표를 들고 걔네를 찾았습니다. 정말 예쁘고 날씬해진 그리고 그 덕분에 SNS에서도 스타가 된 사람이 본인들을 찾아오니 누구냐고 하는 아이들. 나 전 땡땡이야. 진짜 못 알아보겠어? 하니까 그제서야 일그러지는 아이들의 표정.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똑바로 말했어요. 내가 나아지려고도 노력해도 눈에 가시인지 날 차고 밟고 했던 너네는 역시 꼴통마냥 빌빌 기면서 여전히 그 땡같은 일진놀이 하면서 살고 있네? 너네 괴롭힘 받으면서 그 괴롭힘이 너무 싫고 징어스러워서 나는 니네 떠나고 바뀌려고 더 노력하면서 이렇게 예쁘고 날씬해지고 좋은 대학에도 붙었어. 니네는 내가 영원히 그렇게 뚱뚱하고 못생기고 인생 낙오자로 살 줄 알았겠지? 근데 인생 낙오자는 너네야. 결국은 이렇게 내가 너네를 밟아주게 됐네? 기분 더럽니? 속이 잡치니? 이게 내가 너네한테 괴롭힘 받으면서 느꼈던 거야. 이제 알겠니? 제 말을 듣고 더 일그러지는 아이들의 표정, 욕까지 해대는 아이들의 얼굴에 제가 수없이 맞아왔던 우유팩을 던져줬습니다. 애들의 얼굴에 맞고 터지는 우유팩을 보고 나니 그렇게 고소하고 시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 미안. 목마를 텐데 우유 좀 먹으라고 던져줬던 건데 다 젖어서 어떡하니? 냄새난다 얘. 우유에 맞아서 냄새나고 젖어가면서 저를 노려보는 애들. 그 애들 머리 쪽으로 계란도 하나씩 꺼내서 던져줬어요. 터져서 흘러내리는 계란을 보면서
그동안에 제 한이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던질 때마다 개들이 했던 짓을 떠올렸어요. 지들끼리 어떻게든 계란을 닦아내는 애들을 보면서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난 너네 용서해주거나 할 그런 천사 같은 생각은 없어. 그래도 이제부터라도 똑바로 살아. 그런 일진 가오적인 행동 버리고 진짜 꼴사나워. 더 화가 났는지 저에게 욕지거리를 내뱉는 그 애들을 무시한 채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막 내뱉는 성격도 막 쏘아붙이는 성격도 아니었던 저인지라 그렇게 일을 저지르고 다리도 떨리고 뭔가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계속되었지만 저를 괴롭혔던 아이들에게 한 방 먹였다는 생각에 오는 알 수 없는 쾌감과 승리감은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짜릿하고 시원하기만 하네요. 현재 저는 좋은 여대에 입학해서 좋은 친구들과 재밌는 대학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를 왕따 시켰던 애들은 어떤 쓰레기 시궁창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직접 열심히 바꿔나간 제 삶을 이제 더 열심히 즐겨보려고 합니다. 제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는 저와 비슷한 분도 계시고 왜 내 삶은 이 정도밖에 안 될까 하고 후회하고 한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지금부터라도 절대 늦지 않았고 혹시 실패했을지라도 계속해서 다시 노력해보면 언젠가는 조금씩이라도 여러분의 세상이 바뀌어 나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별거 아닐 수 있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